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체기하니 속이 보인 자는 이기유 옳은 예라 하였으나 강자는 이기유 문학이로다. 천지의 헌황이요 우주 홍황이라 이를 영체기요 진숙열자잉이라 한례서왕이요 추수동자잉이라 윤여성세요 율려조양이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이 이야기를 지금 지켜보시는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이는 양반에게는 더욱더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양반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더불어 모두 잘되라고 축복의 내지는 기원의 하나의 축원문도 드릴게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말씀드린 데는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천자문, 천지헌황, 우주홍황, 일월영책 진수열장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이 생겨가지고 우주 전체가 어떻게 벌어진 얘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세상 일반 상식에서 알 수 없는 얘기로는 우주 생성 과정에서 4가지 장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여기서는 천자문에서는 하늘과 땅이 생겨가지고 우주의 전체가 벌어지는 얘기까지가 진숙열장이라고 그랬거든. 하늘의 별과 저런 모든 이 숙성 이런 전파성 같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 무수한 별들이 이루어지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우리들 순수한 우리들 속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주 전체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과정의 얘기를 불티광산이라 이랬고, 이것이 언젠가는 우주도 허공도 꺼져서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네? 이걸 갖다가 풍지박산이라 그랬거든. 풍지박산이랑 얘는 풍은 공간을 말하고 바람 말한다 동을 말한다 이러지만은 풍이라고 하는 이 진공이 하나에 깨지는 때가 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엄청난 이 크다고 생각한 이 우주가 허공을 의지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눈만 뜬다면 참으로 허망해요. 이 허공은 또 어디에 의지하겠느냐 이랬을 때는 진공에 의지해 있어. 1mm 입방생지라고 하는 아주 적은 여러분 트럭구멍 같은 거기에는 20억 개가 넘는 우주가 들쑥날쑥 한다고 하니, 이미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세존의 말씀에서는 1미진 중 함시방이라 시방 세계가 조그마한 티끌 속에 들쑥날쑥 한다 했고, 그것은 모든 그러한 생원은 일체 유심조라 일체 마음으로 됐다 그런 것을 다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이 우주 천문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말하는데 여기 뭐 영어로 어려운 얘기를 끝은 안 들어가지만 뭐라 그럽니까? 여기 뭐 빅띵이라고 하는가 뭐 하는 이런 말로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거기 어떤 우주가 버글버글 이거 나중에 끌어가지고 펑펑 튀어서 우주가 생기는 그 과정 얘기를 빅뱅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라고 말씀하든 순수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불티강산이요 풍지박산이라는 말이 우주가 생성해가지고 우주가 마침내 없어지는 그 순수한 우리 조선말, 순수한 우리 말, 이 언어 속에는 이런 우주 생성 원리도 그 속에 있다는 이런 이치도 이 시간에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례서왕이요 추수동장이라 윤여성세요 율려조양이라 이러는데, 지금 이 주흥사 선생께서는 이 글을 저렇게 넉자로서 찬 것은 오고 더운 것은 간다, 이렇게 쉽게 글자 4개 단을 가지고 우주가 돌아가는 자전과 공전의 이치를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큰 의미로는 그렇고 우리들 이 그야말로 적은 우리들 눈에는 어떤 이치를 말했는가? 어떤 이치를 말하는가? 계절이 바뀌는 것, 쉽게 말하면 덥고 찬 것, 추운 것은 찬 것은 오고 더운 것은 간다. 이 이치에 있어 삼라만상이 돌아간다 하는, 쉽게 말하면 한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얘기, 춥고 더운 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저는
이 천자문 해석을 하면서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려고 노력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물리적 사고 측면보다는 정신 철학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이나 나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좋은 문자가 앞으로 글을 문자에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나 나의 이식을 갖다가 저 높은 초월의식으로 깨달음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우주선과 같은 이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갖다 세상에 물리적인 뭐 바람이 오고 뜨고 가고 뭐 이런 얘기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이나 나에게 할례의 소망은 무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는 정애를 말해요. 정애. 에? 정애. 반드시 미움을 가지면은 냉하집니다. 냉합니다. 그 지금도 몸이 많이 냉한 사람은 어느 놈을 반드시 미워해서 그래요. 에? 옆에 하다못해 만만한 말이 영감이라도 자꾸 미워하면 몸이 차져요. 천합씨가 보양 먹고 뭐 별짓 다 해봐. 아이, 보양 잡사락 해야 된다. 내가 이 또 한의원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약 못 먹으라 하면 이놈들도 좀 굶어 죽을라. 그 보약 잡수기 전에 좀 사랑해봐, 사랑해봐. 애 하면은 열해, 열. 몸에 열이 따끈따끈 나요. 예? 미우면은 저절로 싫어지잖아. 싫어. 응? 싫은 데서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한번 해봐요. 당장 이어서 입으로 한번 실험해보면 됩니다. 예? 입을 갖다 열어가지고 한번 땡기보이소. 땡기면은 입이 안으로 바람이 싹 들어가면 어쩌다가 냉해져요. 희한하게 그걸 할래라. 안으로 들어간 거 쫓아오죠. 찬 거는. 탐욕을 많이 내고 말이지. 전부 내 걸로 지 안에 주둥이 다 뱃속으로만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발광을 하면은 반드시 빙설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그게고, 빙설지옥 얘기 죽고 난 다음 얘기고, 살아 생기는 몸띠가 어서서서하고 죽고 저고 삭시는 쑤시고 우들우들 떨리고 잘 됐다 그래. 에? 어떡할 작정인데 작정이. 또 죽을 떡 살동 저건 내 끼라고, 저거는 나하고 호적 처분 거는 저거는 내 불운이라 해서 신랑 어디 잠깐 남 빌려주면 절단 나네 이것도. 헤헤 이거 야단 나잖아. 이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 정애로부터 여러분이나 나는 뭐가 생기느냐? 모든 고뇌가 여기서 온다 하는 거. 고뇌. 네? 할례 서왕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에? 반드시 창기 온다는 건 뭔가? 내 몸이 차다는 그건 첫째 일단은 심리적인 현상에서는 먼저 내가 냉정해서 그렇다 하는 걸 아시고 좀 따뜻한 가슴을 가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대 모든 것을 이렇게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그러면 몸은 따끈따끈따끈하게 열을 날 것이다. 네? 이 환례가 그렇게 항상 정해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이 우리가 고뇌가 시작되고 삼남한상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이 법칙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하나마 이 정의 두 가지 양면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중생의 심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마 따뜻하게 만들어 보려고 가르친 그 말씀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애자, 이거는 사랑 애자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애 이랍니다. 성애. 성애란 말은 성적인 애착을 말해요. 성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 성기의 감성을 성애라 이랍니다. 이걸 애착, 애끼다 하는 말이 이 소리라요. 너 왜 물건을 그렇게 애끼느냐 하는 때 애낀단 말이 그 소리입니다. 애착, 그저 자기 걸로 집착하는 거. 그래서 이 양면심을 갖다가, 정애를 갖다가 다 양면을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고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는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이라는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자비이래요. 자비. 네? 자비라고 이래요. 이걸 사랑이래요. 내가 서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자문을
주역이나 그 많은 학자들이 또 이 글자가 가진 의미대로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야 뭐 자연의 법칙이라 쉽습니다. 할례서왕이라 맞아요. 찬 거는 쫓아오고 더운 거는 쫓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빙글빙글 돈다. 이래서 계절이 생기고 항상 우리는 오늘날 우리 기후 조건이란 게 그래서 생긴다. 이건 알 수 있으나 우리는 이 두 가지, 네 가지 이 글자 속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정신 세계, 정신 철학의 의미를 이런 기회에 잠깐 음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나로서는 이 자리 선 땅값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 추수동장이라 그렇지요. 할례가 차근히 왔다 갔다 하는데 계절이 사시절이 생기지 맞잖아. 추수동장이라 이 가을 추자 그들 숫자는 가을만 되면 모든 이 삼남한상에 누렇게 한금 들판을 다 갖다 드린다. 어디다 창고에다 갖다 드린다. 이래서 이 감출장자 이러지 감출장자 창고창자라고도 하고 이건 밑바탕장자로 하시면 정확해요. 밑바탕장.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 이 기회에 많은 학자님들과 더불어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꼭 내가 드리고 싶은 글자 한자가 이 왕자인데 이 왕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과랑자인데 관랑자인데 천부경에서 쓰는 왕자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쓴 왕자가 있어요. 천부경에 있는 이 왕자 옛날 고전에 있는 이 왕자를 그대로 쓰셔야지 만약에 이 왕자로 쓰면 틀려요. 천부경에 쓴 저 왕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큰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라. 에? 우주적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라. 그냥 이 왕자는 여기 있던 것이 절로 주소록 있다는 얘기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이 기회에 이 왕자 혹시 천부경을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책을 보다가 내가 이 한 번 지리산에 갔더니 지리산에 가면요 당군 할아버지를 숭배하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뭐 하나 팔아줄까 싶어가지고요. 어디든지 가보면은 신당이든 교당이든 어디 가면 돌라는 거 입 벌린 건 돈밖에 없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신이 뭐냐 물으면 나는 내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돈 외에는 신이 없어요. 돈보다도 더 위신력을 가지고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힘 가진 건 난 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나도 삐쩍 말랐거나 말았거나 그 돈푼이나 있으니까 뭐 하나 팔아주려고 툭툭 함께 거기 앉아있는 아줌매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뛰어오는 걸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당군 할아버지 모신 덕택에 나 같은 이상한 사람이 갔기 때문에 뭐 살았구나 싶어서 어서 오십시오 할 때 명가이 자네 생각해보게. 자네 꼬리 좋아서 쫓아오겠는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가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머리가 어디까지 닿도록 코에 땅이 닿도록 절할 땐 왜? 돈 보고 그러지 뭐. 여러분이나 내가 잘나서? 이걸 이 시대를 금륜시대라 이래요. 금륜. 돈 아니면 아닌 시대. 그러나 이게 전부인 줄 아지 마세요. 이 시대가 지나면 멸망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산주의는 그냥 망해요. 망하면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멸망해요. 땅도 없어져요. 자본주의라는 건 반드시 돈 시대입니다.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앞으로 이 금세기 말에 끝나요. 돈 아무자도 못 써요. 서울에 집 한 채 봤지요? 10억, 20억짜리가 불티강산이 돼가지고 뭐 2,000대인가 3,000대 안 되더냐. 보이진 않지만은 서울 양반들 정신 차리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까? 뭐도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런 돈을 벌어요. 나는 평생을 돈 벌어도 내 몸에 100만 원 하나 제대로 못 지요. 모두 자기 손으로 번 돈 아니거든 참여하십시오. 그 뻔은 머지않았습니다. 그래들 생애는 끝날는가 몰라도 당신들 3대 4대 가면은 그 자식들에 가면 엄청난 가보가 일어나요. 거기에 갔더니 무슨 기념품에 보니까
이왕자를 써가지고 이걸 곤치라고 내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돈 많은 양반들 칭찬해야 되는데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모두 정신 차리요. 아닙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 고향에 나온 대통령이 이걸 잡아보려고 애쓰는 건 참으로 그래도 대단히 우리가 칭찬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라요. 백날 임금이 나라 대통령이 힘써보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각성 안 하는데. 교육도 그렇고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이라든가 물질적인 혁명이 가능해요. 혁명으로 얼마든지 혁신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정신은 어떤 물리적 혁명 가지고는 안 돼요. 권위나 어떤 주권적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식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돼요. 박수쳐! 왜 가만히 잤어? 이제 아시지요? 이왕자를 곤쳐야 됩니다. 우주 대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 과랑자, 이왕자를 써야 돼요. 한 인간이나 한 물질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이렇게 왕복열차를 이왕자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추수동장이라 가을이 되면 모든 건 감춘다. 여러분 봤지요? 네? 지금도 나는 추수동장이란 저 문구를 보면요, 20대 한참 농사 짓고 있을 때 모두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농사 다 지어보셨잖아. 촌에 농사 지어보면 그 가을에 황금벌판 봤을 때 정말 미끈의 걸 떠나서 그게 뭐 천하가 누렇게 된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이 지구상에 어떤 위대한 힘이 있다 해서 그렇게 누렇게 황금으로 물들일 수 있는 제주에 있는 그런 염색 공장이 있겠는가 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지구상에 신통방통한 무슨 조화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산천초목이 봄이 되니까 이렇게 천하가 전부 뭐 하나 꽃이 아닌 게 없어. 지금 가봐. 내가 사는 산성에 지금 요즘 실록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 보면 시인 같으면 모르기 몰라도 잠 못 잘 끼구먼. 잠 못 잘 끼요. 그 풀잎들이 꽃잎들이 뭐라고 희생들 보고 참 네가 잠잘 여가 어디 있어 나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정신없이 부러제낄 끼구만. 그 가을에 누렇게 곡식이 익어가지고 마침내 그걸 그다 들여가지고 창고에 넣었을 때 그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을 그때 저는 경험을 했고 정말로 이 가을의 기분이 어떤가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겠는가. 효유효식하고 부에 넘쳐가지고 돈양이라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누렇게 산천초목에 물든 모양을 보고 어떠고 저떠고 글 쓰고 뭐 쓰고 앵무새 같은 소리 해서 돼요. 반드시 동장이 돼야 된다. 이걸 나는 어떻게 정신세계에서는 정신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는 정신세계의 눈을 어떻게 나는 푸는가. 추수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벌판을 걷어들이는 백설이 되어지다. 황금벌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설이 되라. 여기서는 겨울동자는 겨울이라고 하는 동은 우리가 색깔로는 극색으로 말합니다만은 흑과 백은 같이 놔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하얗게 천하가 눈으로 덮이는 이 모습을 상상해보라.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적인 도량과 덕량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은 마침내 자기 내면의 깊은 침묵 속에 잠든다 하는 그 사실을 추수동장이라고 밝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적 이 사회 현상, 자연계 현상으로 본다면 추수동장은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봄에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이것이 익숙해져가지고 마침내 겨울에 다 그다들여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추수동장은 과연 뭐겠는가?
이 세상에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면서 인생의 황금기는 여러분이나 내 나이라. 나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나 같은 사람 약간 황혼기지요. 어쨌든 황혼도 황자가 붙으니까 그래도 번쩍번쩍 빛나는 금쪽과 같은 의식이 모두 있는 이 나이다 이 말이라요. 에? 여러분이나 나의 의식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얀 그야말로 침묵의 광장, 난 이걸 화이트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화이트홀 세계로 돌아가자. 여러분 내면에 가면 그런 고요한 침묵의 사랑과 평화와 행보로 가득한 자리가 있는데, 아이고 조금만 고요하면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개싸치 심심해 죽겠고, 아이고 쓸쓸해 죽겠고, 어쩌고 저쩌고 죽는다 소리가 막 나오는 거라. 이게 전부 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윤려성세라 이래가지고 이 윤여랑은 윤달윤자에다가 남을 이룰성 했어요. 이런데 여러분들 달력을 말합니다. 해초에 하늘과 땅이 벌어져 가지고 사시계절이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갖다가 책으로 만든 게 역인데, 달력이라는 역입니다. 그 역을 만들 때 윤달을 넣어가지고 1년을 만들었다 하는 것과, 여기서 윤여성세에서 왜 여기서는 이 윤달 윤자를 썼는가 하면은, 계절로는 24계절이 분명해가지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양력은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양력이 전년 맞지를 않아요. 음력이 맞아요. 이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이게 음력의 달의 인력권에 살고 있습니다. 달의 여러 가지 자규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윤려성세라 이래서 윤달을 넣어가지고 1년을 만들어가지고 이 역설을 만든 음력의 그 역서 기원을 여기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이와 같이 윤여성세와 같은 우리 인생의 그러한 어떤 이식의 가공이 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신세계의 수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나는 어떻게 풀고 있는가 하면은, 성숙한 삶을 아는 길은 베품에 있다. 성숙한 삶은 내가 베품에 있다. 이 성세라고 하는 한 세상을, 일단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있게 사는 길이냐, 이렇게 스스로 반문을 했을 때 윤여성세라, 윤이라는 윤택하게 한다, 남에게 베푼다는 의미를 가지요. 남에게 이렇게 뭔지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윤여, 남김없이 남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태까지 불평불만 속에서 가지가지로 아웅다웅하게 살던 서살의 우리들 가슴 속을 한번 들여다봐요. 네? 20억, 30억짜리 지금 그거 2,000대, 3,000대 돼가지고 못 산 양반들, 가슴 아픈 양반. 이런 양반들은 지금 잠깐 찰나라도 집도 없고 뭐도 없는 무주 고홍과 같은 허공에 떨어지는 귀신과 같은 그러한 삶의 인생도 지구상의 서울바닥에는 얼마나 많으며 길바닥에 지금 잠을 자는 그러한 똑같은 우리 형제가 얼마나 많은가 반성을 좀 해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글이, 이런 글자가 오직 모든 것을 지 안으로만 집어넣는 자기 충만의 완성을 치고하는 인간들을 유익하게 돕자고 이 글이 나온 줄 압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옳게 이 세상을 사는가 하는 그 길을 여기서 암시하고, 이 문자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걸 이렇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요. 마치
윤달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1년을 만들듯이 내가 아까 계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음력이 맞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좀 하랍니다. 여러분들 저 부인네가 매월 있는 걸 이걸 월살을 갖다가 월경이라는 이율도 그 달월자입니다. 그거는 본래 이 달월자는 이 달월자를 이거는 만약에 이 살이라고 하는 살비 잘렸을 때 이게 달월자로 이르면 안 됩니다. 살육자입니다. 이 살육자 요걸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문 볼 때는 사람 몸에 붙은 이 달월자는 살육자로 읽어야 정확한 거기 직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윤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나 주변에 많은 이상한 병 걸린 양반들 치료하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 내가 그 다른 얘기를 좀 딴 데로 돌립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어느 큰 병원에서 배가 이만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래요. 그래서 그 수술하는 막상 그 수술을 집도해야 될 과장이라는 양반이 자기도 이상해서 그랬는지 여기 아무데 가면 천도사님이 있는데 찾아가보라 이렇게 해서 찾아왔어요. 그 뱃속에 희충이다 이랬어. 환자공이 게 아니라 남편이 왔어요. 그 남편 얼굴을 보고 당신 부인이 해충이 들었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어느 고을에 지금 국회의원에 몇 번 나오셨던 어른이고 당선도 한 번 됐다는 소문 들었는데 잘 모르겠고 나하고는 관심이 없고 난 정치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가장 멀지만 가장 나하고는 가까워요. 왜? 떨어질지 붙을지 나한테 물으러 많이 오기 때문에. 희충약한 게 배를 잡고 웃어요. 희충약을 말로 먹었다 이기라. 말아이라 도락구로 잡사라. 안 죽는다. 인간이 다 알아도 지구상에 모든 박사도 많고 뭐도 많고 많지만은 이거 인간은 알미라고 하는 건 아무리 내가 지혜가 인간이 높다 이래도 개미 세계에 들어가면 개미의 지혜는 인간이 모르고 세상에 인간이 어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어리를 좋아한다 이러지만은 칭찬하고 어리를 숭상하지만은 어리에 있어서는 개미를 당할 수 없어. 이게 개미 있잖아. 인간이 어리에 있어서 개미만 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뭐를 인간이 안다고 사람 보고 이 속에 뱃속에든 희충은 무슨 약만 먹으면 다 죽는다고 착각을 해요. 미안하지만 다 죽어도 안 죽는 이상한 역이라는 희충이 있어. 이기 몸에 들면은 자꾸 이상한 꿈에 허연 할배가 나타납니다. 허연 할배가 나타나가지고 기성기성한 목소리로 구름을 비긋하고 주장자 비긋차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 제자야 날 따라 금강산 오대산 가자. 지금 금강산 정주영 할배 덕택에 터졌으니 금강산 가자. 어디 가자 해요? 매왕산 가자 한다고. 그래가지고 억수 창생 나와 더불어 저 참미설 흰구름 버타면서 억주 창생 구하러 너 이 제자야 나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병이 걸려. 그게 사순병이라 그래요. 그 점나는 병. 거기 어느 집이든지 그런 환장 하나 생기면 그만 어느 집이든지 집구석은 풍지박산됩니다. 별짓 다 해도 안 나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혹시 그런 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식인들 하면 나아요. 그래. 도락구를 먹으라 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도사님 그 시상에 이 안에 뭐 이만한 뱃속에 종양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수술하려고 내일 그거 뭐래 이거 예약 다 해놨는데요. 예약한 거는 한기고 당신 나한테 물으러 왔으니까 내가 대답한 것 뿐이라. 그러니까 오늘이 본 게 4월 초하루니까 오늘 마이라 밑에 전에 얘기라. 4월 초하루니까 그 이 밑에 있는 여기라는 오래 묵은 이 휘충은 장 안에 포를 뜨고 들어가요. 장 안에 장간막 사이에 들어갔다가 정을 초하루 초이틀 초살 안에 기 나와가지고
뭘 먹으러 나와서 사람 배나 뭐나 끌고 먹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 딜딜딜 굴러요. 거기 몸에 있으면 그 여기는 전생에 나같이 마이 아는 놈이 죄를 지가지고 죽어서 지옥 갔다 나와가지고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 여기랑 귀신이 돼요. 귀신이 아닌 그런 버러지가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간 지서토마니 뭔토마니 저 병원에 가면은요 벼락이니 뭐니 하는 그 벌거지의 전생을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나처럼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너무 조디로 너무 많이 씹으리요. 예? 너무 글을 많이 아는 걸 뭐라 합니까? 버러지 충자에 빼, 걸어물자, 이게 모기 했잖아. 버러지 했잖아, 이거. 옳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잡숴봐라 했더니. 그래, 사가지고, 김사마 하여간 영감 이상한 소리 한다 싶어서 가가지고 먹었더니, 아이, 통식관간 마누라가 여보 통식관에서 부르더래요. 와, 관계는. 와봐. 뭘 통식관에서 불러. 아범 알잖아. 뭘 알게 그게 있어, 관계. 촌에 통식관에 가면 이렇게 앉아서 낀 건 통식관이지. 통식관이 맞아요. 요새 그 변소락 하는 변소가 생기고 변비증 걸려서 지금 야단 났어, 전부. 에? 아, 이거 꼴 잘난 그래 문화생활 좋아하고 있네. 에? 문화생활 좋아하네. 에? 에? 통식관. 옛날에 뭐 대나무 이렇게 간자 이랬어요. 가볍게 허연 비닐 봉지 같은 게 이만한 게 하나 있더래요. 제 팀이다 이렇게 놓았더니 뭐가 눈 대충 힘이 들더라니. 풍 쏟아져 나왔어. 허연 버러지가 얼마나 들었는지. 이 양반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싱거벗고 재미도 있는 양반이지. 그걸 울리미고 딴 데도 아니다. 분도병원이다. 그게 찾아 들어가니까 어째 사모님 안 들고 옵니까? 하더래요. 뭐 요 들고 왔다고. 어때요? 턱 내놓으면서 어이 그래 뭐 그걸 보고 막 시급을 하더래. 그게 뭐요. 이게 바로 당신들이 수술해야 될 이게 버러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 줄 압니까? 계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술만 먹고 뭐하고 함부로 돌아다니면 방종방통하게 사는 양반도 이게 잘 들어요. 적어도 아무리 지 마누라 하더라도 초하루 보름 금음에는 섹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 날 아무 시라고 술 먹고 고기 먹고 막시가도 될 줄 알아요. 그래 놓고 지금 온갖 질병 더러운 해가지고 곤친께 병원에 가면 병명은 얼마나 많이 이름 짓도 잘 짓습니다. 낫습니까? 못 곤치요. 80%가 못 곤치요. 10벌 고칠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삶을 어떤 부조화를 고칠 생각 안 하고 이제 아까 음력의 신비를 알겠습니까? 다른 인력에 의해서 이는 벌거지가 안에 들어갔다 초하루되면 긴들이 왔다가 기어들어요. 저 고기 잡는 사람한테 가 물어봐요. 저 초하루 보름 금음에 고기 잡으러 가는가? 어부한테 물으면 돼요. 자, 그만큼 윤여성세라고 하는 데는 이러한 24계절과 음력이라고 하는 그 윤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기도 하고 이걸 안 지키면 불행하기도 한다는 이런 의미의 윤여성세로 기억하시라 이 얘기라. 박수. 아이고 얼마나 박수 쳐는 것도 인색한지 강자가 박수 쳐라고 강요하는 것도 처음 봤을 기라. 자 이제 나옵니다. 자, 윤여조양이라 이랬는데, 이거는 물론 이 해석한 여러 가지 학자들 보면 좋은 말씀도 많습니다. 이 주역에는 윤여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있지요. 띵강 핑기는 검은 거 같은 거 줄이지. 이걸 가지고 음양으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 말도 맞고, 옛날에 언제 어느 때 약기 만든 얘기도 나오고, 그건 역사학자들이나 문장 가지고 장난하는 양반들 얘기고, 진정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정신세계로 들어가 보자고. 에?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통윤리를 말해요. 전통윤리. 여기 일 안 써도 되지. 윤리라고 하는 걸 뭐라고 물으면 뭐 윤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으나 여러분이나 우리 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전통 윤리관을 말해요. 윤리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불공할 수 있어요? 에? 자기가 먹이는 개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누가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자네 천리 밖에 있는 저 기러기가 저 강당 갔던 제비가 그 이름에 다시 내 고향 찾아오는 거 봤지? 누가 가르쳐서? 어느 조류학자나 그러한 어떤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맞춘 게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이나 모든 생물에게는 우리 이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습관성의 업이라고 하는 기억 소자가 있어. 기소 본능이라는 기억 소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방청객 여러분도 자기 집에 가면 눈 감고도 변소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 겁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전통 윤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지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갖다 지 마음대로 갖다 막행막식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당장에 생기는가. 요새 애들 보세요. 교육을 얼마나 잘 못 시켰는지. 이 교자가 이 가르칠 교라고도 하고 이러고 이거 나는 효도자로도 읽어요. 소순하다는 효자로. 네? 지도할 교자로도 읽어요. 여기에 보면 여자가 톡톡 두드릴 복자라 이게. 반드시 자식이 잘못되면 톡톡 때려가서 교육을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애들 때리면 폭력이라네. 그 폭력성 가진 그거는 교사가 아니지. 이 교자가 붙는 이 교사란 사자가 이사자가 붙으면은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이사자가 붙으면은 영적 서성을 말해요. 영적 서성이라는 뭘 말하냐면 자기 영혼을 보는 사람이라. 인간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이라. 오직 사랑으로서 박애정신으로 꽉 차 있는 양반들이라. 애들을 때리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요 자식들 요새 내 새끼들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거 보라고. 지 부모님한테 있거나 말았거나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삿대질하고 함부로 갖다 팔다리 갖다 홀려놓고 지멋대로 그저 옷을 마음대로 입고 개돼지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란 말이오. 여기에 대한 엄청난 지금 율을 파괴했으므로 율의 파괴로 오는 인류 이식의 파멸의 그 비참한 현상을 앞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점점 무시무시한 현상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요. 율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거. 선생님 교육 생활을 하다 나오셨지만은 상상해 보세요. 학교 생활, 학교 선생 하겠는가 못하지. 누가 해요 그걸. 삐딱하면 법이 어쩌고 저쩌고. 법이 그렇게 잘못된 사고를 갖다 바로 잡았는데 법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죽은 송장법을 가지고 말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이고, 여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 위에 잎, 밑에 잎 맞췄다 이 소리입니다. 여는. 이게 법중여 이랬는데, 삶의 상식을 말해요. 일반 상식. 전통윤리와 일반 상식의 상식이 일반 상식이라는 건 삶의 어떤 풍속이라든가 삶의 어떤 풍속 같은 거 아니십니까? 삶의 풍속.
일종의 풍속, 풍습, 생활의 습성. 그러기에 삶의 윤리와 삶의 풍습이 율은 경이 되고, 날줄 경자라 경이 되고, 삶의 풍속이라고 하는 건,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줄이 되어야 됩니다. 시줄. 시줄. 이걸 위라고도 하죠. 시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법도, 어느 나라 법도, 특히 우리나라 법을 제하고 영국이나 어느 나라 가보십시오. 육법전사라는 법전이 없어요. 자네 어느 나라 간게 법전이 있던 거.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통윤리가 일단은 전통윤리와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 일단은 법의 기준이 돼가 있어요. 그렇잖아. 가봐, 영국에 가봐, 그러면. 영국이 지금 법의 왕국이라 하니 가보라고. 법전이 있나 없나? 다시 말하면 전통윤리와 삶의 습성이, 삶의 풍속이 경리되고 이게 시유질이 됐을 때, 날줄이 되고 시줄이 됐을 때, 이 조화를 이뤘을 때 여러분들은 나라의 미래는 양양하다. 이 소리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윤리조양을 이렇게 읊고 있어요. 전통윤리와 삶의 질서를 조화롭게 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네? 생각해봐, 안 그렇게 했는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윤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조상, 할배 이름 모르는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네? 당군 할아버지 자손으로부터 이래 나왔다는 단일 민족성, 이런 민족론 같은 이라든가, 개국 시조론 같은 것을, 이걸 이상한 저런 잡동사이들이 이 지구상에, 특히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성을 갖다 이렇게 흩어져 놨거든. 그래도 다소간 이북에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대중시나 저는 나라 일반 뭐 정치하는 분들이 이북을 다소 그 양반들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었어요, 남한엔. 이북에서 넘어온 어느 뭐 기순했는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 말이네 지금 귀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 이북 놈들은 이 북쪽에는 미쳤고 대가리가 돌았고 밑에 놈은 나루돌이 다 썩었다 이래대. 정확한 표현이라요. 어째 이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 반성해야 돼요. 잘못됐어요.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또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할례서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세계에서는 정애라, 미워하고 사랑, 애착하고 애착, 사랑, 그 애착이 성애란 말이 맞습니다. 성애로 바꿔야 돼요. 성애. 이 애자는 성애라고 바꿔야 됩니다. 성애. 성은 성결 말이에요. 성애 애자로 바꿔야 돼요. 사랑 애자가 아닙니다. 사랑 애자는 아까 사랑 자자라요. 어쨌든 미워하고 사랑하면은 거기서 온 냉혈이 이게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온갖 병이 다 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많은 암은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냉에서 와요. 차서 와요. 그래서 암인지 아닌지 알려면 병원 안 가봐도 돼요. 솔직히 만지서 단단해가지고 안 움직이면 암이라요. 암은 도자름이라도 끄떡다네요. 온도계 갖다 대놓고 온도가 까딱다라면은 암이라. 암을 갖다 요즘 방사선인가 뭔가 열 가지고 그다 치료한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암은 냉하니까 안에다 열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죽이자는 논리라요. 암세포는 40도 열에는 세포가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열을 가해가지고 그 투과할 때 여러분 차고 있는 그 보석이라요.
산호만호 자고 호박 같은 그 보석을 가지고 깎아서 만들어서 빛을 터가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 낳았습니까? 임신은 않는 듯 하지만 필이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에 더러운 안 같은 거 안 생기려고 하거든. 따뜻한 가슴을 가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 사랑하려니까 죽도록 살도록 지 새끼 지 영감만 좋다 하지 말고, 아이고 뭐 말도 못해. 또 그래 또 가서 또 싸울라. 또 그슬도 아니란 말이요. 따뜻한 가슴을 가지란 말입니다. 모든 걸 남은 걸 다 사랑으로 베푸는 마음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추수동량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가을에 모두 거두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긍휼 갖다가 깊이 우리 내면으로 소화시키는 이러한 습성을 기르어야 되고, 윤여성세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는 베푸는 이러한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인생을 거룩하게 장엄을 하자는 얘기와, 전통윤리와 삶의 섭속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루어서 우리 미래 양양한 우리 미래를 우리가 창조하자, 이 얘기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